퇴직 후엔 내 자리가 없었다. 이 말은 직장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은퇴자의 속마음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며 누군가의 상사이자 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식탁 한쪽에서 가족의 눈치를 본다.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그는 한숨을 내쉰다. 은퇴 후 찾아온 건 휴식이 아니라 낯선 공기였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의 전 부장 김선호 가명씨다. 그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다. 퇴직 전까지는 회의와 보고로 하루가 가득했고 집에서도 늘 바빴다. 가족들은 그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아내는 살림을 도맡았고 자녀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자랐다. 그런데 퇴직 후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그가 가족의 일상에 끼어들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퇴직 첫날 김 씨는 오랜만에 아침 식탁에 앉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다. 여보,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요. 나 요가 가야 해요. 그 순간 그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가 그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혼자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족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갔다. 아내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그는 가족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말 한마디가 어색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뭐 요가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대화는 그저 흘러갔다. 그는 회사에서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었다. 식탁에 앉아도 리모컨을 잡아도 그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많은 은퇴 남성들이 같은 경험을 한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가족은 함께 살지만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진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직장에서 쌓은 권위나 위치가 집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가정 내 소속감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은퇴자는 더 이상 생산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손님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한다. 매일 집에 있는 남편, 잔소리 많은 아버지, 방향 잃은 가장. 이 세 단어가 은퇴 후 남성의 자화상이 되어버렸다. 김 씨도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나도 답답해요.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았다. 이후부터 그는 거실보다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TV를 켜고 저녁엔 조용히 식사했다. 하루의 대부분이 조용함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마음을 더 병들게 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 질문은 매일 그를 괴롭혔다.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해도 관계의 빈자리는 그 어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결과 중심의 사고가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관계 중심의 언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시나 판단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경청과 공감이 더 중요하다. 그랬구나. 어려웠겠다. 이 단순한 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 또한 역할의 재정의도 필요하다. 퇴직 전에는 가장이 중심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안일을 돕거나 아내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일이다. 김 씨는 어느 날 아내의 부탁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장보기가 그의 하루의 미션이 되었다. 그는 물건 가격을 비교하고 음식 재료를 알아가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내가 가족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섬세하다. 퇴직 후에는 가족도 본인도 모두 새로운 조정기를 겪는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르고 역할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대화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외의 관계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퇴직 후 모든 기대를 가족에게만 두면 관계의 긴장이 더 커진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사회 속 작은 역할 하나가 가정 내 관계의 숨통을 틔운다. 김 씨는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를 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야 하루가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덜 예민해졌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결국 퇴직 후의 진짜 생존은 가족 속에서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경제적 준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관계의 회복이다. 은퇴란 직장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이다. 가족에게서,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도 명함도 아닌 마음의 태도다. 당신이 가족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퇴 후의 성공이다. 퇴직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적 문제부터 떠올린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가,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돈이 아니라 자리의 상실이다. 그 자리는 단순히 회사에서의 책상이나 명패가 아니다. 사회 속에서의 존재감, 가족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결국 은퇴란 수입의 단절이 아니라 소속의 단절에서 비롯된 위기다. 퇴직한 김선호 씨는 늘 말한다. 나는 집에서도 내 자리가 없더라.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확실한 존재였다. 부서의 방향을 결정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며 회의석상에서는 모두가 그의 의견을 기다렸다. 하지만 퇴직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자녀들은 그와의 대화보다 각자의 일상에 몰두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도 거실에 있어도 어딘가 불편했다. 회사에서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퇴직 후엔 일주일에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외로움이 아닌 쓸모없음의 감정이 그를 무너뜨렸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 우울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60대 전후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직장 생활의 긴 터널을 지나온 이들은 일의 세계에서만 정체성을 쌓아왔다. 그래서 퇴직과 함께 일터를 떠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 남성 중 절반 이상이 퇴직 후 6개월 내에 소속감 상실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경제적 곤란보다도 더 큰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한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낯선 사회가 된다.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생활 루틴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독립된 세계에 산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가정의 중심이라 믿었던 남편은 어느새 주변인이 된다. 김선호 씨처럼 가족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들이 늘어난다. 어떤 이는 이 시기를 가정 내 투명 인간의 시대라고 부른다. 함께 사는 가족 속에서 존재감이 흐려지고 자신이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는 시기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의 지위나 경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가정은 조직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 공감이, 효율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한 공간이다. 아내에게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던 습관,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판단하려 드는 태도는 가족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성공을 이끌었던 언어가 가정에서는 벽을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은퇴 후의 관계 회복은 결국 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화이고 지도보다는 경청이다. 오늘은 뭐 했어? 라는 질문 대신 오늘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관계는 달라진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김선호 씨도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을 볼 때 같이 나가고 요가 수업이 어떤지 묻고 집안일에 참여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요즘은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말은 오랜 시간 잃었던 자리를 조금씩 되찾는 순간이었다. 퇴직 후에 가장 어려운 일은 존재의 방식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과거에는 성취와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계와 의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환은 쉽지 않다. 수십 년간 누적된 습관과 사고방식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단순히 쉰다가 아니라 다시 배운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계를 배우고 감정을 배우고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익히는 과정이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자는 적응기, 저항기, 재형성기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처음엔 일상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곧 자신이 소외된 현실에 저항하며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김선호 씨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봉사를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다시 사회의 일부로 서 있다는 확신을 줬다. 가족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자리를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결국 은퇴 후의 생존이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은퇴를 끝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은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과거의 역할이 사라졌다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아내의 친구로, 자녀의 조언자로,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관계가 무너지면 외롭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김선호 씨가 퇴직 후 가장 크게 깨달은 것도 그것이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 그는 그 말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퇴직 후엔 내 자리가 없었다는 말은 슬픈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자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직장에서처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이후의 과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시점에 선다. 그리고 그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회복이며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의 시작이다.